1994년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한 남자가 아버지의 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수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에는 정확히 1,000만 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표가 쓰인 밤부터 시작됩니다.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 짐 캐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퍼시는 회계사였고 어머니 캐슬리는 집에서 3명의 자녀를 돌봤습니다. 짐 캐리는 어렸을 적부터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 거울을 보며 표정 짓기하고 놀곤 했는데 그것이 특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해고당했어. 오프라 윈프리의 인사이드 더 액터 스튜디오에서 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완전한 빈곤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족은 폭스바겐 벤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비좁아지자 짐과 형은 친척 집 뒷마당에 텐트를 쳤습니다. 12살 소년이 눈을 뜨면 천장이 아니라 천막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타이탄 휠스라는 타이어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회계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부 자리였습니다. 공장 측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공장에서 일하면 공장 근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짐 캐리는 15살 나이에 매일 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오후 6시, 그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시간 동안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공장 경비를 섰습니다. 하워드 스턴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저를 교대하러 오시면 사무실 벽에 주먹 모양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청소기계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라고 둘러댔죠. 한때 A 학생이었던 외향적인 소녀는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성적은 떨어졌고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공장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 자라면서 만성 질환에 시달렸고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비틀고 눈을 굴렸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웃음이 그의 유일한 도구가 됐습니다. 1977년 15살 짐 캐리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토론토의 한 코미디 클럽이었습니다. 아버지 퍼시가 직접 운전해서 그를 데려갔고 어머니가 직접 만든 노란 양복을 입혔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15살 소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모방 연기는 거친 클럽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클럽 주인은 수십 년 후 그날 밤을 형편없는 리치 리틀 모방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짐 캐리는 세상에서 가장 긴 15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음 날도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가족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17살 짐은 더 세련된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픈 마이크에서 시작해 짧은 시간 안에 정규 유급 공연자가 됐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당시 짐 캐리의 주요 레퍼토리는 유명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 전역에서 그의 모방 연기를 보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4년 짐 캐리는 아이오와주 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위대한 코미디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계사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12살 때 그 안전한 직업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짐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안전한 길도 실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사랑하는 일로 실패하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16살 생일날 짐 캐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983년 21살 짐 캐리는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역할 몇 개가 있었지만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오디션에서는 떨어졌고 더 투나잇쇼 출연 기회는 취소됐습니다. 1985년 23살이 된 그는 여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세수도 공중 화장실에서 했으며 햄버거 하나를 새 토막내 아침, 점심, 저녁을 때웠다고 합니다. 바바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올라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불빛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인기 있는 배우다. 모든 감독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완전히 실업자 상태로 있는 걸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시각화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10,000,000짜리라는 한 줄을 썼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1990년인 리빙 컬러라는 스케치 코미디 쇼에 캐스팅됐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영화 배우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1991년이 왔습니다. 지갑 속 수표는 더 낡아졌습니다. 1992년이 왔습니다. 수표는 구겨졌습니다. 1993년이 왔습니다. 수표는 거의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에이스 벤츄라가 개봉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저급한 코미디, 과장된 연기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웃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에서 $7,200만 벌어들였습니다. 1994년 7월 마스크가 개봉했습니다. 전 세계 $3억 5,100만. 1994년 12월 덤앤더머가 개봉했습니다. 전 세계 $2억 7천만. 한 해에 3편의 영화. 모두 대박이었습니다. 32살 짐 캐리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1994년 9월 13일 아버지 퍼시 캐리가 6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표를 아버지관에 넣었습니다. 그건 우리 둘의 꿈이었으니까요. 낡아서 거의 찢어진 수표, $10,000,000라고 적힌 그 종이 조각이 관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94년 11월 덤앤더머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10,000,000였습니다. 날짜는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이었습니다. 1996년 짐 캐리는 코미디 배우로서는 최초로 영화 한 편에 $2,000,000를 받았습니다. 케이블가이였습니다. 1997년 라이어 라이어, 1998년 트루먼쇼로 골든 글로브를 받았습니다. 1999년 맨 온 더 문, 2000년 그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테니까요. 1999년 맨 온 더 문을 촬영하는 동안 짐 캐리는 전설적인 코미디언 앤디 카우프만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진행될수록 그는 앤디가 됐습니다. 짐이 아니라 앤디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짐과 앤디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앤디 카우프만이 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짐 캐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배우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인격 역시 하나의 캐릭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디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짐 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의 상대적 덩어리일 뿐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름을 줬고 종교를 줬고 국적을 줬습니다. 그걸 모아서 인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울증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수년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를 익사시킬 만큼 오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2009년 그는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를 만났습니다.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글로벌 연합 행사에서 짐은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들이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생각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 자신으로부터, 제 문제들로부터요. 더 미러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라코타 인디언들과 비전 퀘스트를 했습니다. 4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트럭으로 와서 저를 눈가리개로 가리고 1000년 동안 비전 퀘스트를 해온 성스러운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그는 신을 봤다고 말합니다. 짐 캐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자유로워집니다. 화려한 색상, 거친 붓터치, 정치 풍자, 실존적 질문들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그림은 수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짐 캐리를 다시 연기하려고 하면 우울해집니다. 2022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금색 잉크로 쓴 대본을 가져오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2024년 그는 슈퍼소닉 3에 돌아왔습니다. 재미있어서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채울 공허도 없었습니다. 2014년 그 졸업식 연설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짐 캐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실용성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당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나요? 그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가치 있는 화폐입니다. 2026년 지금 짐 캐리는 64살입니다. 많은 재산, 수십 편의 영화, 무수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짐 캐리는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아버지가 그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봤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공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지갑 속 수표엔 무엇이 쓰여 있나요? 당신은 그걸 관에 넣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아낼 건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군가 당신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